이혼 후 재산 분할,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?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청구했는데 그 사이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혼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? 아니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가격을 반영해야 할까요? 최근 대법원 결정에서 이 중요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. 기본 원칙의 설명은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때, 즉 협의 이혼이면 이혼 신고일, 재판 이혼이면 사실심, 변론 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즉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혼 당시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. 문제 상황 제시 사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떤 부부가 2022년 9월 조정 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했습니다.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두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.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. 이혼 당시 2022년 9월 약 2억 6,750만 원이었었는데 재판 중 갑자기 폭락하여 약 1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. 청구인 이혼 당시 기준 2억 6,750만 원으로 분할해야 한다. 상대방 집값 폭락은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데 그 손해를 내가 혼자 떠안을 수 없다.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대정과 정법원의 판단은 분할 시점은 조정 성립일 2022년 9월 15일로 본다. 하지만 그 이후 집값 급락이라는 특별한 외부 사정이 생겼으므로 실제 시세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는 것이 공평하다. 대법원 최종 판단 2025스 595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조정 성립일 기준. 그러나 그 후 사실심 종료 전까지 발생한 외부적 변화로 인해 손실이나 이익을 일방이 전적으로 떠안게 된다면 이는 공평한 재산분할 취지에 맞지 않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실제 변동된 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. 의미와 핵심 요지는 원칙은 이혼 당시 기준으로 나눈다. 예외로 집값 급락 폭등 같은 후발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 시세를 반영할 수 있다. 핵심 가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 분배하는 것이다. 따라서 법원은 실질적인 공평에 무게를 두어 집값 변동도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 우리에게 유용한 현실 적용 포인트는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시 집값이나 주식 등 가격 변동이 심한 자산은 반드시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가능하다면 협의 단계에서 현실적인 합의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. 재판으로 갈 경우 집값 변동이나 외부적 사정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대법원 결정은 형식적인 기준 일부다. 부부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공평인지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. 이혼 후에도 끝없는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협의 단계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